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 요즘 시간이 왜 또 이렇게 없죠? 오늘도 하고 싶은 만화전에 다녀와가지고 한밤중에 지금 급하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만화전 얘기는 일단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불면증 때문에 받아왔던 반쪽짜리 약으로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약을 한 알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반쪽짜리에서 한 알로 바꿨어요. 사실 쌤은 거기에다가 좀 더 차분해지는 거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두 알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아직은 갑자기 반쪽에서 두 알로 바꾸는 게 조금 무섭다라고 해가지고 한 알만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알로 먹어보고 천천히 좀 늘려보든지 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막상 하나를 다 먹어도 반쪽을 먹었을 때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어제 지난번에 먹고 남아있던 반쪽짜리 한 개랑 이번 주에 받아온 한 알까지 합쳐가지고 한 알 반을 먹어봤어요. 자꾸 내 몸 가지고 실험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이니까 뭔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도 출근은 안 해도 되니까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역시나 자다 깨다가 계속 반복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면 이 약이 나한테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약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일단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수요일마다 상담을 가고 있는데 다음에 갈 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 제 방송을 듣고 가장 많은 연락을 주시는 두 소장님께 방송 관련해서 또 연락을 받았어요. 방송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소장님께서 자기가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알았는데 갑자기 아팠냐, 앞으로는 혹시 위급 상황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가 동네에 있으니까 연락을 해라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아팠을 때 이미 여러 가지 약속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금 아픈 게 나아지지 않으면 그 약속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좀 있기는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이제 두 소장님하고 한 코치님이랑 같이 하기로 한 소소 피크닉 그거랑 연말에 있을 공연을 위해서 하는 합창 연습이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다 괜찮아져가지고 다행이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럴 때 동네 친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사실 그 서울 관악구에 이사를 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관악구 모임 같은 게 딱히 없었기 때문에 뭐 오다 가다가 두 소장님만 잠깐 뵙고 동네 친구 뭐 동네 모임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당근에서 동네 모임 이런 거 잘 한다는데 저는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그런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었던 관악의 딸들 단톡이 소소 피크닉을 계기로 다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악의 딸들은 뭐 누가 대장이다 이런 게 없고 그냥 거기 포함되어 있는 누구나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모임을 뭐 갑자기 뭐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 뭐 나랑 같이 영화 볼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모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목요일에 저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였나? 누가 그 관악의 딸들에서 신림에서 끝내주는 떡볶이를 같이 먹자라고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야 뭐 어차피 저녁도 먹어야 되고 집이 신림이니까 신림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면 나는 너무 대환영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저요 저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부터 들고 우리 그럼 몇 시에 만나면 좋을까? 제가 지금 퇴근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시간을 맞춰야 되면 맞추겠다. 이제 누가 더 올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데 그 소소 피크닉에 참여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왠지 살살 꼬시면 넘어올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저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얼른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빨리 퇴근을 하셔가지고 저희 셋이 신림에서 만났고 맛있는 떡볶이와 맛있는 순대와 맛있는 오뎅과 맛있는 계란김밥을 먹었어요. 근데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제 2차로 파르페를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웃긴 거는 셋 다 떡볶이만 먹고 헤어질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떡볶이 다 먹고 파르페를 먹으러 간 그 카페가 문을 닫는 시간까지 정말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말 셋 다 돌아가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모인 김에 앞으로 이런 모임도 하고 저런 모임도 하자. 정말 계획을 아주 무성하게 많이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이 왜 이렇게 없나라고 말을 하는 것과 좀 별개로 시간 개념이 또 점점 없어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세요? 일주일은 너무 느리게 가는데 1년은 너무 빠르게 가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개념이 조금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젠가 제 지인이 사주를 조금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제 사주를 좀 봐줬는데 지금 순간 그게 어제였나 그제였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 떡볶이를 먹으러 갔고 어제 친구가 사주를 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사주를 좀 안 믿기는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안 믿다가 뭔가 중복이 되는 게 나오면 중복될수록 또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평소에 생각을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딱 집어낸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사주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거나 그럼 진짜 그런 것 같잖아.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사주를 봐준다는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대구에서 돈 주고 여자쌤한테 사주를 봤던 거를 제외하고 그거만 제외하고 전부 다 대충 느낌으로 때려 맞추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안 믿는다. 라고 했던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내 사주를 봐준다 하면서 깝칠 때 보면은 대충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나이 때 여자들이 이런 거 관심 있지 않나. 요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이 나이 대의 여자라는 감각이 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다니던 절의 스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게 20대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라고 대충 넘겨 짚은 거예요. 당연히 좋아하는 남자 있을 거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가 제가 원래 남도를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남도를 쭉 좋아하다가 그때가 진짜 좋아하는 남돌조차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자꾸 그 스님이 땡중이 자꾸 나한테 남자가 있대. 차라리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으면 근데 그때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었어. 그때 진짜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는데 나한테 남자가 있니?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사주고 점이고 간에 점점 다 불신을 한 것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했던 대구에서 여자쌤한테 사주를 봤을 때 정말 잘 봐주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약간 사주라는 것은 역시 해석하는 사람 나름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들은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남자들 특유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나쁜 말만 엄청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뭘 했을 텐데 여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는 조용히 시집이나 가라. 요런 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님들 결혼 정보 업체세요? 왜 이렇게 짝짓기를 못해서 안달이세요? 요런 느낌으로 계속 봐주고 해가지고 도대체 저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하나. 그래서 또 제가 사주,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되게 경멸한다?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대구 시내에 볼일 보러 나갔다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터덜터덜 걷다 보니까
그 시내에 어떤 한 골목에 들어가면 이제 뭐 사주, 타로 이런 거를 막 봐주는 골목이 있는데 제가 뭐 걷다가 다리도 좀 아프고 그냥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사주를 보러 들어갔었어요. 진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평소에는 말이 엄청 많지만 진짜 말이 없을 때가 아주 간혹 있거든요. 그날이 정말 그런 간혹 있는 날이었는데 근데 그 여자쌤한테는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저한테 뭐가 궁금하냐라고 하길래 그냥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이때까지 내가 들어왔던 사주, 뭐 토정 비결, 네, 뭐 신점, 뭐 그런 거랑 좀 다르게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43세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도 그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인한테 사주를 보면서도 정말 역시 해석하는 사람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남자한테 사주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인이 봐준 사주 내용 중에 사실 다 기억이 나진 않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됐다 큰 나무라고 하셨어요. 이것만 잘 기억해놔라 라고 했었는데 제가 에너지도 있고 뭔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그때 그 여자 선생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나 가만히 있는데 계속 사람이 꼬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도화살. 아마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뭔가 나도 모르게 잘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라고 하셨고 근데 그게 그 나쁜 것들이 43세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3세 잘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인도 43부터 괜찮을 거라 하셔가지고 나 정말 이게 중복이 되니까 이 43 이론을 아주 맹신하게 되었어. 은연이도 43세에 비보를 했었다고. 맞죠? 여튼 그래서 저한테 금 속성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우리 조각님들 중에서 누가 금 가지고 계실까요? 네, 금이신 분들은 저한테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년부터 제가 주목이나 이쁨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와! 근데 제가 무슨 뭐라고 했지? 그 돈을 계속 빼앗기는 그런 운이 있는데, 근데 또 사람들한테 예쁨을 받는 살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누가 내 돈을 뺏어가냐! 뭐 이러면서 농담을 했더니, 그게 진짜로 돈을 뭐 뺏고 빼앗긴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돈보다는 뭔가 자기 표현을 하거나 좀 사랑을 받는 그런 쪽의 삶을 사는 게 좋은 그런 느낌이래요. 근데 제가 진짜 그렇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좋죠. 많이 벌면 좋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싶은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관종이죠. 그래서 항상 뭔가 주변인들, 특히 남자들이 막 내 손금을 봐준다, 뭐 사주를 봐준다, 토정비기를 봐준다, 막 이럴 때마다 굉장히 나쁜 기분으로 마무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역시나 해석하는 사람 나름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녀온 하고 싶은 만화전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저는 물론 삐약삐약 부스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요새 이제 무슨 전시 뭐 행사 이런 거 있다 하면 삐약삐약 아니면 비욘세 아니면 짐송 요 정도가 아닐까. 사실 이번에는 좀 단순히 부스 참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만화 클래식 PDF 코너에 공개 방송 아마 그 팟캐스트인 것 같은데 그 공개 방송을 하게 되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부스도 둘러보고 이렇게 한 건데 그 공개 방송 하면 또 모름지기 풀카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인지상정. 제가 또 아이돌 빠순이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이제 요즘에 송은이 김숙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항시 이제 풀카를 지참하고 다니는 게 좀
저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공개 방송용 삐약삐약 풀카를 하나 만들어 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부스에 도착해서 짠! 하고 이렇게 깜짝 놀래켜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또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어젯밤에 다 만들자마자 트위터에다가 내일 덕질하러 갈 준비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풀카 사진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불키드님은 트위터를 자주는 안 하시는 것 같고 불친님이 트위터를 조금 자주 하셔가지고 제 거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놀라셔가지고 아 이거 지금 보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또 막 웃었는데 불키드님은 역시나 이제 평소에도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풀카를 마구마구 흔들었을 때 굉장히 좀 부끄러워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불친님은 꽤나 그 풀카를 즐기셨던 것 같아요. 아, 정신 있을 때 이게 풀카를 들고 같이 사진을 한 방 찍었어야 됐는데, 정말 다들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 거기 하만전에 참여한 모든 작가, 모든 관객들이 정말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다들 정신이 없었다. 근데 그 와중에 공개 방송까지 해야 된다. 정신을 제대로 챙긴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레코드 페어 갔을 때 불치님을 못 뵙고 와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말 좀 일찍 간 것도 있었지만 공개 방송이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정말 여한 없이 오래오래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길치의 여행은 쉽지 않았다. 정말 저한테는 이게 여행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단 이번에 하고 싶은 만화전이 열린 장소가 지난번 퍼블리셔스 테이블에 제가 혼세님을 뵈러 갔던 바로 그 성수동 S팩토리인 거예요. 똑같은 S팩토리였어. 그래서 나는 한번 가봤다고 아는 데라 가지고 아, 좀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S팩토리가 한 곳이 아니어가지고 그 제가 지난번에 갔던 그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D동이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B동인 것 같아. 그때는 A, B, C, D였고 이번에는 A, B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길을 잃고 좀 헤매 다녔는데 정말 그 S팩토리를 돌다가 그 전시장 입구에 계시는 불키드님을 정말 극적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삐약삐약 부스가 1번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그 장소를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입구 바로 앞에 1번 부스가 불키드님과 불치님의 삐약삐약 부스였기 때문에 정말 극적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었고 길치가 아닌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진짜 심각했어요. 한 10분? 계속 뱅글뱅글 돌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입장까지 잘 했어. 어쨌든 불키드님을 만나서 입장까지 잘 했는데 전시회장 안에서도 이렇게 길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어디로 입구로 들어가서 어디로 출구로 나오라는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저는 그 전시회장 안에서도 길을 잃고 그 출입구를 제대로 한 번에 못 찾아가지고 계속 뒤로 정말 나 진지해. 진짜 나는 너무 진지하게 길을 찾았는데 계속 그렇게 뱅글뱅글 돌았다니까. 그래도 어쨌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부스는 다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 몇 개 안 됐어요.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부스는 삐약삐약 북스, 헉, 김산호 이렇게 세 부스는 반드시 들러야 되고 삐약삐약은 제가 자주 다니니까 괜찮은데 헉 부스의 최준혁 작가님하고 김산호 부스의 산호 작가님은 제가 처음 뵙는 거였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조금 두근거렸어. 긴장이 약간 됐어. 그래서 준혁 작가님은 지역의 사생활 99 동해편 도자기 마법 일주 그 다음에 산호 작가님은 부산편 비와 유영 담당이시거든요. 근데 산호 작가님은 아마 제가 그때 타로 카드 산 얘기하면서 제가 산호 작가님을 좋아한다라고 한두 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튼 저는 지역의 사생활 99 책에다가 작가님들 사인을 다 받고 싶기 때문에 일단 당일에 판매하시는 책도
사고, 그리고 지역의 사생활 책에다가 사인도 받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책을 다 챙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입구 쪽에 있었던 삐약삐약 부스에서 불치님, 불키드님이랑 인사를 나누고 바로 옆에 3번 부스에 계셨던 최준혁 작가님께 갔는데, 아니 제가 조금 늦게 간 건 있어요. 사실 12시 오픈이었는데 제가 3시인가 쯤에 갔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사려고 했던 준혁 작가님 책이 다 팔렸대요.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계속 그냥 서성거리다가 헉 부스에서 같이 하고 계셨던 김지숙 작가님의 블러디 메리를 샀어요. 이것도 약간 제가 뱀파이어 뭐 요런 거에 약간 환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샀는데, 근데 제가 진짜 없냐, 이 샘플북이라도 저한테 파시면 안 되냐 계속 얘기를 했더니 번뜩 막 찾아보시더니 준혁 작가님의 어떻게든 되겠지 책이 한 권 남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블러디 메리도 사고 어떻게든 되겠지도 샀습니다. 원래는 자본주의 히어로랑 어떻게든 되겠지를 사려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그래도 그 부스 안에서 책을 2권 샀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통판으로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방송에서도 늘 하는 얘기잖아요. 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지 않으면 영영 사지 않을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혹시 샘플을 팔 순 없냐 했는데, 결국에는 자본주의 히어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트위터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통판으로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준혁 작가님도 사실 트위터는 마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블루스카이를 저희가 마팔을 최근에 하게 됐거든요. 제 이름을 그냥 히미스타라고 말하면, 저는 히미 할 때 히가 의를 쓰는데, 그냥 제가 히미스타요 라고 말을 하면 이만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그 트위터 켜가지고 히미스타라는 글자를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약간 준혁 작가님도 제 계정을 보시더니 아, 이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오신 것 같아. 저는 뭐 그런 거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아, 제가 주접을 좀 많이 떨죠 이러면서 약간 좀 소소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호 작가님 부스로 바로 가가지고 책을 사려고 보니까 사람도 엄청 많고, 잠시 줄 아닌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바라만 보다가 그 바로 제 앞에 분이 이제 현장 판매되는 만화책을 다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시던 책 되게 두꺼운 거를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책에다가 다 사인을 받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사인만 받기 위해서 저렇게 무거운 책을 이고 지고 오셨구나, 정말 찐팬이구나. 웃긴 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 밖으로 다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군요. 막 이렇게 했더니 작가님도 웃으시고 그분도 웃으시고 나도 웃었다. 네, 제가 혼잣말이 조금 크긴 컸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면, 현장 판매책을 다 사고, 그리고 사실 사인은 지역의 사생활 그 비와 유형에다가 받을 거였어가지고, 아, 저분도 기존에 갖고 계시던 책에다가 받으시는구나 해서 이제 같은 마음이구나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앞에 분이 사인을 받고 계시는 중에 내가 번뜩 아, 타로 카드 가져올 걸 이렇게 너무 크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작가님도 웃으시고 그 앞에 분도 또 웃으시고 했는데,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진짜 타로 카드를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왠지 그 카드에다가 사인을, 아, 근데 사실 카드 자체에다가 사인을 받으면 이 타로 카드가 뭔지 너무 티가 나가지고 그렇게 받으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하다못해 그 케이스 곽에다가 받던지 아니면은 그 타로 카드 책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받든지, 어쨌든 타로 카드에다가 받았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가지고, 다음에 혹시 또 산호 작가님이랑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타로 카드를 가져가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연옥당이나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를 사서 가지 않을까. 제가 또 이것도 사야지 해놓고 또 지금 미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지금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야 되는 책 리스트를 녹음 끝내고 나서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례가 와서 거기 이제 판매하시는 책 4권을 다 사고, 그리고 이제 비와 유형을 꺼내가지고 사인 요청을 드렸더니
이거 혹시 몇 수인지 봐도 돼요? 라고 하면서 맨 뒷표지를 이렇게 열어보신 거예요. 전 1세죠?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비와 유영이 지역의 사생활 중에 가장 최고 히트작인데 3세인가 4세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찍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완전 초판이거든요. 텀블벅이 열렸을 때 전권을 샀던 거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사생활 시즌 1, 2, 3, 그 다음에 음악의 사생활,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어쨌든 거의 삐약삐약해서 텀블벅으로 구매한 책들은 다 1세 초판 이런 건데, 그래서 산호 작가님이 그걸 보시더니 1세라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한테도 비와 유형이 엄청 특별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지역의 사생활을 통해서 산호 작가님을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정말 작가님께도 특별하지만 저한테도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생활 덕분에 알게 된 좋은 작가님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녹음 중에 불키드님이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의 사생활 시즌 4가 내년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너무 빠듯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생활 4가 내년에 나온다면 또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구매를 목적으로 들르는 부스는, 그러니까 삐약삐약을 제외하고 헉이랑 김산호 부스, 요거 두 개가 다였기 때문에 두 개를 들르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온 김에 아직 공개방송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참가팀 리스트를 번호 순으로 한번 싹 훑었는데, 쪽프레스 부스에 갔더니 병원 탐험기라고 해서 준혁 작가님 책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본주의 히어로를 못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사야겠다. 이거 지금 살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현장 재고가 이제 다 팔려가지고 없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무료 배송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데 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지금 바로 사서 사인을 받고 싶었는데, 제가 또 말하죠. 살려고 할 때 안 사면 또 영영 안 살 것 같은 거야. 사인은 받고 싶지만 지금 안 사면 내가 또 영영 사지 않겠지? 그래서 잠깐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결론이 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번호 순으로 다른 부스를 싹 돌고 있는데, 제 눈을 사로잡는 책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취향이 워낙에 좀 확고한 편이어가지고 남들이 영업을 해도 잘 당하지 않고, 이렇게 전시 같은 거를 할 때도 단순히 제목이나 표지 같은 것만 보고 잘 낚이지 않거든요. 근데 내 딸이 우울증이다 라는 제목의 검은색 책이 있는 거예요. 너무 땡기지 않나요? 내 아들이 우울증이다 였으면 안 땡겼을 거야. 근데 저도 차녀 레이더가 이제 좀 생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만드신 분이 둘째 차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샘플 책을 딱 펼쳐보다가 작가님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혹시 이 책에 나오는 재능 있는 둘째 딸이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저도 숨김없이, 저는 이런 거 되게 또 혼자 내적 친밀감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쌍도 차녀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작가님도 대구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참 이게 작가님 말투에는 사투리가 없었거든요. 말투로 친밀감이 생겼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 근데 난 또 왜 알아본 거야. 여튼 그렇게 버터팬 작가님의 책을 2권을 샀고 재미있게 얘기를 좀 많이 하다가 다시 이제 쪽프레스로 돌아와가지고 이 준영님의 책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쥐고 갈 수 없는데 이거를 그냥 배송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서가지고 고민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진짜로 지금 사지 않는다면 영영 안 살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목이 병원 탐험기잖아요. 아직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의 예상입니다만 굉장히 힘든 상황에 굉장히 밝은 일상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니고 있는 그 정신과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들이 들으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엄청 밝게 얘기하시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얘기를 굉장히 가볍고 밝게 얘기하시네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병원 탐험기가 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이 책이 월요일에 배송을 시작을 할 거라서 아마 뭐 빠르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제 손에 들어올 건데 언제 읽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 읽어보고 혹시나 제가 예상하는 것과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언제 읽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책이 배송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할 거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결제를 했고 이렇게 언제 다 읽을지 모를 책들을 또 이제 바리바리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온 책들을 책장에다가 꽂으려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제는 꽂을 수 있는 칸은 없고요. 위에다가 쌓아야 되는 수준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부스 돌면서 살 걸 다 사고 점심을 챙겨 먹고 나온 그 탄수화물의 체력도 이제 거의 다 쓴 것 같고 다시 이제 삐약삐약 부스에 돌아와가지고 작가님들이랑 제자리에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불치님이 준영님 부스에 가가지고 두 분 대화하고 계시길래 아, 저 또 많은 척하고 싶어가지고 불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준영님이랑 얘기하시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막 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테이블에 약간 꾸미기용으로 올려두신 동전 모양 초콜릿, 해골 모양 초콜릿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드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 또 그러면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 덥석 집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체력도 다 떨어지고 이제 당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들이랑 뭐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뭐 때문이었지? 아, 불치님이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부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그 부스로 가다가 그 불치님이 평소에 작가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 작가님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는데 그냥 희미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희미 작가님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순간 빵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불치님께서 또 농담으로 아 희미님도 작가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도 그냥 농담으로 하하 그러게요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는 저도 그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그림도 못 그리고 사진도 못 찍고 뭐 이것저것 작가라고 불릴 만한 것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고 구태여 이제 작가가 된다면 글 작가가 될 텐데 제가 예전부터 그 언급했던 그 엄마에 대한 책을 만약에 진짜로 내가 내게 된다면 작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순간이 한 3초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빨리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조각님들 중에 브런치 스토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 브런치에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주소를 쉽게 바꿔놔가지고 브런치.co.kr 하고 슬래시하고 골뱅이 히미스 다 똑같거든요. HEEMISTAR 다시 한번 brunch.co.kr 슬래시하고 골뱅이하고 HEEMISTAR 이렇게 해가지고 접속을 해보니까 제 브런치가 바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혹시나 브런치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면 구독을 해주시고 내가 너의 청취자다 라고 어딘가에 좀 언급을 해주시면 제가 뭐 맛구독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저의 브런치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그 하고 싶은 만화전 하만전 가는 지하철 안에서 트위터를 이렇게 보다가 그 제 친분 중에서 만화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만전 얘기를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만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언제 오시나요? 혹시나 우리 막 스쳐서 엇갈리진 않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멘션을 남겼는데, 그분이 바로는 확인을 못 하시고, 제가 삐약삐약 공개 방송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걸 확인하고, 만날 수 있냐? 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근데 저도 공방에 되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오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늦게 봤어요. 보니까 멘션이랑 DM이랑 둘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미 지하철을 타신 상황이면 다시 돌아와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되게 급한 마음에 혹시 가셨냐고, 지금 어디까지 가셨냐, 어디 계시냐 라고 했더니 안 가셨대. 그래가지고 얼른 우리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제가 길을 잃을까봐 제가 있는 쪽으로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번 부스, 삐약삐약 부스 앞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오셔가지고 너무 한 번에 저를 딱 찾으신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퍼블리셔스 테이블 가가지고 샀던 이겨내야지 맨투맨의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다라고 일단 제 인상착의를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처음 본 사람답지 않게 한 번에 딱 찾으셔가지고 나 또 너무 내적 친밀감이 쩌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또 들쑥날쑥한데 오늘 녹음하신 공개 방송은 11월 언제쯤에 방송을 내보낼 거라고 했는데, 사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역시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삐약삐약북스 SNS나, 네, 삐약삐약북스의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특친분을 불치님이랑 불키드님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분이 Do You Know 충청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던 거를 인연으로 해서 저랑 마파를 하게 된 분이다. 특친이다. 오늘 처음 만났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원래 알던 사이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 오늘 처음 만났다. 근데 처음 만났다는 게 되게 놀라웠나 봐요. 저희가 되게 친밀감 있게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제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그때 불키드님이 챙겨주신 Do You Know 충청 책자 나눔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때 이제 서로 주소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마파를 했었는데, 원래는 사실 주소 확인하고 책이 제대로 도착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브럼블, 그러니까 마파를 끊을 생각이었는데, 이번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만화도 만화지만 그냥 되게 보고 있어도 불편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마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사하고 저희 이제 둘이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왜 레코드 페어 갔을 때에도 불키드님이 자꾸 이거 갖고 계세요? 이거 갖고 계세요? 하면서 계속 뭘 자꾸 챙겨주려고 하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삐약삐약에서 나온 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된다. 괜찮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저한테 없는 게 한 게 있더라고요. 저 정말 놀랐어요. 세계 용서의 날이라고 하는 단편집인데 내가 이걸 갖고 있지 않다. 이거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딱히 판매를 안 했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 용서의 날을 챙겨주시길래 아주 굉장히 감사히 잘 받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그 특친분이 원래 지금 삐약삐약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운동회, 이게 텀블벅은 끝났고 아직 책이 세상에 나오진 않아가지고 이 하만전에서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공개 방송을 하느라 잠깐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을 때 오셔가지고 그 예약 주문을 못했다. 그러니 지금 하겠다! 라고 돼가지고 못 사서 안타까웠던 특친분은 주문을 했고 삐약삐약은 한 세트를 더 주문을 받아서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됐고 이제 정말 우리는 밥 먹으러 갈 거다. 그래서 이만 총총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아, 근데 이 대운동회는 아직 책이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청소년 에피소드를 다룬 대운동회가 11월 중순?
원래는 그 11월에 그 수능 치는 날? 그날을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1월 언제쯤에 나올 건데요. 혹시나 청소년들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트위터나 인스타에서 삐약삐약 북스 검색하셔가지고 소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다. 다음에 혹시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책을 받은 다음에 아니면 일반적으로 판매가 될 때는 좀 자세히 구구절절 네, 홍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이러다가 또 까먹으면 어쩔 수 없고. 여튼 그렇게 처음으로 현실에서 만난 특친분과 어디서 저녁을 먹을까 하다가 저도 성수동 잘 모르고 그 특친분도 성수동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지나오다 보니까 아까 김밥집 있더라고요. 아니면 저기 뭐 맘스터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김밥집은 장사가 끝났다 그러고 맘스터치를 가기 전에 순댓국밥집이 보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순댓국밥 먹었고 특친분은 냉면을 드셨는데 아 진짜 국밥을 너무 신나게 먹다가 이겨내야지 맨투맨에 국물이 다 튀었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옷을 벗는데 국물이 쫙 튀어 있어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빨래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싹스틱이라고 이렇게 비누 성분으로 된 다이소에서 파는 뭐 세탁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싹스틱을 열심히 발라가지고 빨래통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일단 밥을 맛있게 먹고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서로 뭐 샀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특친분이 커피를 사주셔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나는 뭘 샀고 너는 뭘 샀고 이런 거 다 꺼내가지고 그 책을 사기까지의 뭐 구구절절한 또 막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아 저는 약간 가벼운 책 위주로 샀단 말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제가 무거워서 못 사고 포기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만화책을 마음껏 살 수 있는 돈과 부동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산 책들은 또 어디다가 놔야 되나 걱정이다. 책 놓을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의 책장에도 이제 꽂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그 꽂아져 있는 책 위에다가 쌓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오늘 사온 책들을 쌓으니까 거의 꽉 차더라고요. 너무 슬프다. 어쨌든 뭐 그 외에도 뭐 삐약삐약이랑 언제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냐. 뭐 또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특친분이 여성 국국을 보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정년이 얘기도 잠깐 했고 그래서 뭐 아주 사적인 얘기도 조금씩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되게 편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특친분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만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늘 좋아하는 거 트위터에 막 떠벌리고 그냥 실친들을 만나도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라고 뭐 듣든 말든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또 다른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함안전에 다녀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도 진짜 많이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내일로 녹음을 좀 미뤄볼까 하다가 왠지 내일은 합창 연습 가기 직전까지 계속 누워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진짜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밤중에 지금 12시가 넘어버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웃긴 거는 며칠 전에 그 두 소장님한테 갔을 때 희미님 이번 주에는 녹음 주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마 제가 이번 주에 그 좋아하는 만화 작가님들이 전시회 부스를 하셔가지고 그거 갔다 온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그냥 대충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게 되었네요. 이제 시간도 늦었고 사실 저희 집이 방음이 안 되는데 이 정도 목소리 톤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옆집에 들릴지 안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을 하는 방향이 옆집 방향이 아니라 바깥 외부 벽 방향이라 가지고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도 너무 피곤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말 오래오래 누워있을 거예요. 푹 자고 싶어.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쉽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부스마다 돌아다녔을 때 작가님들이 명함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20대 때 제가 개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냥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만 적힌 명함을 갖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갑자기 저도 명함을 하나 팔까 이런 생각이 오늘 네, 문득 또 들었습니다. 네, 혹시나 제가 명함을 파게 된다면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 적혀 있을 거고 유튜브 히미스타 적혀 있을 거고 그리고 컨택트는 히미스타 지메일 적혀 있을 거고 아마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만들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때는 내가 도대체 무슨 기력이 있어서 그렇게 명함 디자인도 제가 다 해가지고 뽑았었거든요. 와, 그 명함 제가 전화번호 바뀌면서 다 불질러 버렸는데 어쨌든 조만간 근데 사실 합창 공연하기 전까지 지금 남은 2달 동안은 진짜 여유가 별로 없을 거라 가지고 명함은 내년이 돼야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또 이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또 헛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맥을 끊었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